안녕하세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한방내과학 교수 김경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방내과학에서 치료, 특히 한의학에서의 우울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정서적으로 서창하지 못하여 기기울결로 발생된 질환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서창되지 못한다. 즉,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면 기기가 울결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장부의 실조가 발생되어서 한의학의 병리 현상인 어혈, 담결, 식적, 화울 등의 여러 중후가 잇따라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주단계는 유구를 제시하였는데요. 기울, 혈울, 담울, 화울, 습울, 식울 등의 6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기울에서부터 점차로 발전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매핵기나 장조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두통, 불면, 심계, 유정 등의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임상 표현이나 우울증 자체가 정지내상으로 발병한다는 특징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우울증은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율신경 이상 또는 위장의 자율신경 이상, 신경쇠약, 히스테리 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갱년기 종합증상이나 반응성의 정신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카테고리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체와 장애로 불리던 질환입니다.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것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진단이 쉽지 않고 여러 전문가를 돌면서 환자가 고통을 겪는 의학적 고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적 신체 증후군 FSS라고 하는 용어는 유기적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러한 만성적인 진단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만성의 만연한 통증, 수근장애, 과민성의 장증후군, 하부의 요통, 긴장성 두통, 비정형적인 얼굴의 통증, 비심장성의 흉부 통증, 불면증, 구강염, 이상증, 현기증 이런 등의 수많은 질환들을 포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중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질환, 유사한 질환으로는 먼저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신체 관련 장애 환자들의 이면에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장애가 깔려 있는데요. 이들 환자들은 정확히 경계 지어진다기보다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신체 증상 장애 환자가 공황장애 및 우울장애로 진행한다. 그러할 수 있는 스펙트럼 상에 있다. 또는 그 병을 병존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당연히 우울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거나 예기 불안이 동반되는 신체화의 경우는 공황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 또 다른 설명으로 화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병은 속상하고 분노, 증오, 우울감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함께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 등의 신체화 증상이 동반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울화가 특징적이어서 우울화병이라고도 불립니다. 환자들은 대부분이 시민성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정 반응들이 외적인,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억압되면서 일부는 의식되는 충동적인 감정 반응, 예를 들어서 화가 속에서 올라온다, 울화가 치민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반응들과 미분화된 신체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개념, 또 한국의 화병의 개념은 비슷한 개념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질환은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표출되지 않은 감정 에너지가 해소되지 않고 축적되어서 신체 증상으로 드러난다 라는 공통적인 병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성과 우울 증상, 우울가 높은 공병률을 보이고 있고, 증상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학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보이는 기능적인 신체 증후군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치료는 변증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감기울결. 감기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한 곳에 몰려 있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마음, 뜻대로 펼치지 못하고 고뇌와 분노로 간을 상하게 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기기승발이나 승강, 소설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면 모두 간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증상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에 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소화기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신경 증상에다가 여성에게는 월경과 관련된 월경 부조 등의 생리질환 등이 병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양 옆구리가 창만, 그득하며 답답한 느낌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상쾌하지 못하며, 여러 군데가 번갈아가며 아프며, 그러니까 통증이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픈 증상이 여러 군데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항상 정서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증감됩니다. 혹은 기가 인후에 몰려서 역상하게 되면 인후에 이물질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반증으로는 기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스트레스나 억울한 감정들이 만들어낸 기울이라는 증상이 화로 변함으로써 우울해하거나 한숨을 자주 쉬거나 밤잠을 못 이루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증으로 신비양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과 비장의 기혈이 모두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심계항진, 심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고, 꿈이 많으며 건망증이 심해지고, 몸이 노곤하고 식욕이 부진하고, 대변이 묽고 때로는 분노나 변혈 등의 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혀의 색깔이 연해지고 맥이 새약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 심계정충, 실면다몽, 건망, 식소, 변당, 권태, 핍력, 분무, 변혈, 피하출혈 등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고,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빈혈이나 자전, 기능적인 자궁출혈 등의 병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증으로는 심허신란이라고 해서 신란, 정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의 음양, 기혈의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병증, 특히 정신적인 교란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숨이 짧고, 잘 잊어버리고, 잘 놀라며, 가슴이 답답하고 즐겁지 않으며,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얼굴색이 밝지 못하고, 저절로 땀이 나며, 덥거나 열이 있지 않은데도 땀이 나며 헛땀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땀을 잘 흘리고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증으로는 음허화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음정이 부족해져서 허화가 왕성해져서 나타나는 것, 즉 체내에 음액이 과도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뇌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열이 나타나고 손과 발이 뜨겁고 식은땀이 잘 나고 맥은 가늘면서 빠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번조증,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화를 잘 내며 볼이 붉어지고 특히 관홍이 붉어지고 입이 마르며 목이 아프고 마른 기침이 잘 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담기울결이 있습니다. 담기가 몰려서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프며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기울결의 증상으로는 정신이 억울하고 흉민협통이 있으며 복부가 답답하고 구토가 잘 나타나며 음식 생각이 없고 메스꺼우며 토하기를 잘 하고 대변이 시원하지 않는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치료혈로는 태충혈, 신문혈, 대릉, 삼음교, 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혈자리 중에 태충혈은 발등의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 사이에 두 중족골의 바닥 연접부에서 먼 쪽에 오목한 곳을 치열합니다. 손가락을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 사이로 가서 바닥을 향하여 몸쪽으로 움직일 때, 쭉 밀어 올릴 때 촉지되는 오목한 곳에서 치열을 하게 됩니다. 이 혈자리는 족걸음 강경의 수혈로서 또한 원혈로서 소간리기 시켜주고 소창지통, 통증을 제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은 손목 앞의 앞쪽면, 좌쪽에 손목 굽힌근 힘줄의 노쪽, 요측의 모서리, 노쪽으로 손바닥 쪽에 손목 주름 위의 부위에 해당합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손바닥을 위로 향했을 때 콩알뼈의 몸쪽의 모서리, 노쪽의 오목한 곳으로 손바닥 쪽 손목 주름 위에서 치열을 하게 됩니다. 수소음 심경의 원혈이자 수혈이 되겠습니다. 대릉혈은 부위는 손목의 앞쪽 면에 위치해 있고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의 손목 굽힌근 힘줄 사이에 손바닥 쪽의 손목 주름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힌근 힘줄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손바닥 쪽에 손목 주름의 중점,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힌근 힘줄의 사이, 콩알뼈의 몸쪽 끝인 신문과 같은 높이에서 치열을 하게 됩니다. 대릉은 수거름 심포경의 수혈이자 원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신을 편안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음교혈은 족태음 비경의 혈자리로 족삼음경의 교회혈이 되겠습니다.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삼치 올라간 곳에 경골의 안쪽 후연하고 긴 발가락 굽힘살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은 족삼음경의 교회혈로서 비경, 간경, 신경에 거의 다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합해서 쓸 수 있는 요혈인데요. 구역질이나 구토, 식체, 설사, 식욕부진, 복통, 트림이나 부종 등에 관련된 한약의 비장과 관련된 증상이나 월경불순, 자궁출혈, 특히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 월경가다, 산후오로, 대하증, 미약한 진통이나 불임증, 유정이나 임증, 음경통, 고환염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에도 배합하여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또한 이명, 난청, 간염이나 불면증, 빈혈, 각기, 비장근의 경련, 다리의 통증 또는 경련, 마비, 손발이 찬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합곡혈과 배합하여 자궁 수축을 더 세게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임산부는 유산할 수 있으므로 금기증이 될 수 있습니다. 족삼결의 교회혈로서 간장, 비장, 신장의 기능을 안정시켜주고 태충혈과 배합시킴으로써 소관 건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변증으로 기울화하의 증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울화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간기울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하고 거기에 화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열 증상들, 예를 들어 두통, 구고, 인건, 성적이 조급해지거나 조잡, 탄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대변이 비결, 대변이 딱딱해지고 눈이 벌겋고 소리가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열은 태충, 행간, 신문, 대릉, 삼음교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태충, 신문, 대릉열은 간기울결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행간의 부위는 발등에 존재하는데 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 발삿 가장자리에서 몸쪽 적백육제, 즉 발가락이 갈라진 사이에서 몸쪽으로 1푼 들어가는 곳에 위치합니다. 족걸음 간경의 형혈로서 간의 간화의 기운을 없애주며 간기를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월경불순이나 자궁출혈, 월경과다, 토혈이나 고환염, 음경통, 유뇨증, 요실금, 하복통, 파상풍, 소아의 경풍이나 히스테리, 안면신경 마비 등의 증상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삼음교는 수화의 기운, 수화지기를 조절하여서 진정, 안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변증으로 신비양허를 들 수 있습니다. 신비양허의 증상으로는 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따라서 불면이 많고 꿈을 많이 꾸며 얼굴색이 청백하고 음식 먹을 생각이 없고 식욕이 없고
심계가 잘 나타나고 어지러우며 기억력 감퇴도 잦고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 월경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혈로는 건비양심, 익기 보혈을 목표로 신문혈, 대릉혈, 삼음교, 웅릉천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문, 대릉, 삼음교혈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음릉천의 부위는 종아리, 정강뼈, 면에 정강뼈의 안쪽 관절 융기 아래쪽에 모서리와 정강뼈 안쪽 모서리 사이에 오목한 곳에 존재합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손가락을 정강뼈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몸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무릎 관절 아래에서 오목한 곳이 느껴지는데, 이 정강뼈 안쪽 관절 융기 아래 모서리와 정강뼈 뒤 모서리로 이루어진 이 각의 오목한 곳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이 혈자리는 요실금이나 소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 유뇨증, 방광염, 부종, 복수, 요도염, 각기, 황달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어신란이라고 하는 병증은 신란, 정신적인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정신이 황망하고 슬퍼하거나 큰 소리로 울거나 한숨을 내쉬는 정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혈은 양심, 안심,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내관혈, 신문혈, 합곡, 택충혈을 이용합니다. 신문혈과 태충혈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서 팔꿈치 쪽으로 6cm 정도 위로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목의 손바닥 쪽 가로, 간금의 가운데, 대릉혈이 위치해 있죠. 여기서부터 두 치 올라가서 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 굵은건 사이에 있습니다. 즉, 아랫팔의 앞쪽 면과 긴 손바닥근 힘줄, 노 쪽의 손목 굽힌근 힘줄, 이 사이에서 존재하며, 이 손바닥 쪽에 있는 손목 주름에서 위로 2촌 올라가면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주먹을 가볍게 움켜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게 되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힌근 힘줄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이 대릉혈에서 몸쪽으로 2천 올라가서 그 지점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주로 급체, 체한 증상이 있거나 기타 위급한 질환에서 사관을 뜰 때 흔히 사용하는 침자리입니다. 그 이외에 이용하는 증상으로는 전증, 광증, 간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계, 정충,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증상, 불면증, 공포증 등을 비롯해서 그 밖에 중풍에서 나타나는 의식장애에서도 쓰일 수 있고, 심장병 징후인 협심증 등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열격이나 위암, 기울증, 결흉증, 체한대, 토한대, 위가 은근히 아플 때, 입이 헐어서 쓰라릴 때, 얼굴이 부을 때, 설사나 이질이 있을 때, 타랑이 있을 때, 즉 상중하초, 소화기관의 모든 병과 심장 부의 통증, 목이 뻣뻣하고 잘 돌리지 못하는 증세, 이런 곳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혈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로 인해 점박 신경통이 있거나 겨드랑이가 부었을 때, 손바닥에 열이 났을 때, 눈앞이 어른가르며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쓸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합곡혈은 손등 둘째 손허리뼈의 중점의 노 쪽에 해당합니다.
태충혈과 합곡혈은 앞서 나왔던 사관혈 두 개를 합쳐서 양측에 4개 사관혈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호로 인해 심신불령이 있을 때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혈입니다. 음허화왕의 증상으로는, 음허화왕은 심계, 실면, 신번, 잘 화내며 머리가 어지럽거나 통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유정이나 대하 등의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혈은 양음 사화시켜 줄 수 있는 태충혈, 신문혈, 대릉, 용천, 삼음교를 이용합니다. 태충혈, 신문혈, 대릉, 삼음교가 잘 쓰이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천혈은 발바닥에 존재합니다. 발가락을 굽혔을 때 발바닥에 가장 오목한 곳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잡을 때는 발가락을 굽혔을 때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 발삿 가장자리에서 발꿈치를 연결하는 선을 잡고 그 선을 3등분 했을 때 앞쪽 3분의 1 지점에 오목한 곳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이 혈자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의식장애나 조현증의 흥분, 조울병, 히스테리, 급성 간염이나 고혈압 증상, 두통이나 귀에 소리가 나는 것, 시력장애, 기면증이나 코피, 편도선염, 기관지 천식, 객혈이 나타나는 증상에도 쓰일 수 있고, 또한 두근거림이 나타나거나 전간, 경풍, 파상풍 등의 간질 영상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을 때도 이 혈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천혈은 족속 신경의 정혈로서 신음을 자양해서 심화를 끌어내린 후에 심신을 교통하는 역할을 하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기울결의 증상은 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의학적의 병리적인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담기울결의 증상은 인후부의 매핵기 증상, 가래가 있는 듯하나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는 증상, 또는 흉민, 왕복부의 창만, 협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혈은 리기, 화담, 담이 문제였기 때문에 담을 없앨 수 있는 내관혈, 중안혈, 풍룡혈, 태충혈 등을 이용합니다. 내관, 태충혈의 배합을 보았습니다. 중안은 윗배에 위치하며 앞 정중선의 위, 배꼽,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사촌에 위치하게 됩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배꼽과 칼 몸통 결합을 연결하는 중선을 잡고 그 선의 중점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풍룡혈은 종아리 앞 가쪽면, 앞 정강근의 가쪽 모서리에 있으며 독비혈과 해계혈을 연결하는 선을 16촌으로 하여서 가쪽 복사윤기 위쪽으로 8촌 부위에 해당됩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가쪽 복사윤기 위쪽으로 해서 8촌 부위, 즉 독비와 해계를 연결한 선의 중점 높이로 조구혈에서 가쪽으로 한 손가락 마디 뒤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내관혈은 흉민을 다스려주고 기열을 없애주고 관흉리기, 흉부의 기울을 풀어주며 강력, 지구, 구토와 구역을 먹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중안은 인맥에 속해 있고 비위를 건장하게 해주며 풍룡은 조경명 위경으로 화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탁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태충혈은 간기를 소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창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만은 마치 붓과 같이 복부만 창대하고 얼굴이나 눈, 사지에는 부종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가 몹시 불러오르면서 속이 그득한 감을 주 증상으로 하는 병증인데요. 초기에는 명치와 배가 그득하고 옆구리가 뻐근하고 아프며 얼굴빛은 좀 검술해하고 손발바닥이 달아오르며 화끈화끈한 느낌이 있고 잘 피곤해하고 식욕부진, 입맛이 없으며 트림이 심하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맺힌 간기, 간우를 풀어주면서 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중기 이후에는 몸이 점차 여이면서 배가 더욱더 불러오르고 얼굴에는 윤기가 없고 배와 옆구리에서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습사를 제거하고 어혈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말기 때는 기혈쇠약이 심하고 배가 몹시 빵빵해지며 몸이 여이고 얼굴빛은 거무스레하고 복벽에 청근이나 정맥 노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변량이 적어지고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오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비신에 양기를 북돋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기를 제거하고 어혈을 없애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강경화나 강경화성 복수, 말기 흡혈증, 복강 내의 악성 종양, 결핵성 복막염 등으로 인한 복수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만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양방에서 얘기를 하자면 간경화나 결핵성 복막염, 복강 내 악성 종양이나 신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복수가 나타나는 경우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한 장관 내 가스과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수는 혈관벽 밖으로 혈액 속의 액체 성분이 삼출되어서 복강 내에 과량의 액체가 축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 전체의 염분이나 수분이 부적절하게 과잉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런 질환은 간경화나 심한 간질환 환자한테서 흔하게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수뿐만 아니라 창만은 장관 내 가스도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장관 내에 존재하는 기체의 총칭을 얘기하고 장폐쇄가 있을 경우 장관 내에 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 축적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폐색은 실제로 장관이 폐색되는 기계적 폐쇄와 소화관의 운동이 소실되어서 발생하는 마비성 폐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복부의 팽만감과 함께 간헐적으로 쥐어짜는 복통이나 구토 등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만의 병증은 증상의 경중, 병의 이완 기간, 체력의 장실 여부에 따라 허창과 실창으로 나눌 수가 있고 창만을 유발하는 병증에 따라 기창, 혈창, 수창, 곡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허창. 비교적 병정이 오래되고 환자의 체질이 허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상으로는 한사로 인해서 토하고 설사하며 음식 생각이 없고 때때로 창만이 심해졌다 약해졌다 할 수 있으며 누르면 부드럽게 눌러지고 팽팽한 느낌은 있으나 통증은 크게 없습니다. 치료열로는 거눈 비토시키는 중한혈, 태백혈, 족삼리혈, 기해혈, 비수혈, 미수혈을 이용합니다. 치료열로는 중한, 태백, 족삼리를 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해혈은 아랫배에 존재합니다. 앞 정중선 배꼽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1.5촌에 위치합니다. 비수는 위쪽 등 부위에 존재하는데 11번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와 같은 높이로 뒤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 양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위수혈은 위쪽 등 부위 12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데 뒤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위치합니다. 중안, 족삼리, 태백, 비수혈, 위수혈 등으로 비위의 기기를 정상화시켜주고 대장의 기능을 원활히 하며 기해로 복부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변증으로 실창. 실창은 양열의 사기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의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겠죠. 증상은 몸에 열이 있으며 입이 마르고 입마름이 있고 항상 창만이 있으며 그득한 느낌과 통증이 있고 소변은 붉고 적으며 대변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열은 통강 비위시켜줄 수 있고 위열을 내려시켜줄 수 있는 대장수, 족삼리, 천추, 내정혈 등을 이용합니다. 족삼리, 천추, 내정혈은 배합이 되었던 치료혈입니다. 대장수는 허리 부위에 존재하는데요. 넷째 허리뼈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와 같은 높이로 존재하고 뒤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가서 위치합니다. 이 혈자리는 수양명의 배수혈이며 제4번, 제5번 요추 극상돌기 사이에서 양옆으로 각각 2촌 되는 곳에 존재합니다. 복부 팽만이나 배꼽 주위가 아픈 증상, 설사나 변비, 타랑, 이질, 대장염, 소장염, 충수염에 대소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고 소화장애나 식욕부진, 당뇨병, 야뇨증, 방광염, 신염, 소변을 누지 못하는데 요통, 자골신경통, 자궁내막염, 대하증 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장수 천추혈로 대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족삼리혈, 내정혈로 위열을 제거하고 소통시켜주며 곡천혈로 소간시켜주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창은 칠정울결 원인, 칠정울결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서창되지 못하여 억울이나 우울이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몸이 아프고 사지가 쇠약해지며 배가 그득해지고 완협비만해지며 소변은 짧고 누렇게 되며 대변은 변비가 잘 생깁니다. 치료혈료는 조기, 리기, 관중시켜줄 수 있는 중환혈, 기해혈, 태충혈, 족삼리혈, 내정혈, 위수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혈은 중초의 기를, 기해혈은 하초의 기를 조절하고 태충혈이 족걸음 강경의 원혈이 되어서 소간 해울시킴으로써 또한 족삼리혈로 화위 소창시켜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혈창은 부인에 다발하는 것으로 원인이 어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혈의 증상으로는 어혈로 인한 창만의 증상으로는 소복, 아랫배가 창만 통증이 있고 대변은 흑색이며 번조, 구역감, 대변은 딱딱해지고 혀파가 경결이 생기고 조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혈로는 소통, 감비, 활혈, 화어 시켜줄 수 있는 혈액열, 중국혈, 장문혈, 기문혈, 간수, 중봉혈 등의 혈자리를 이용합니다. 수창으로는 원인이 수기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부가 창만, 단단하고 그득하며 함뇨부종, 특히 발 쪽으로 함뇨부종이 잘 나타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소변 분리, 대변은 묽을 수 있습니다. 건비, 익신, 조기 행수시킬 수 있는 비수혈, 신수혈, 수분혈, 부류혈, 공손혈 등을 치료혈로 씁니다. 곡창은 음식 곡자를 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는 소적 도체시켜줄 수 있는, 소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이용하는데 중안, 천추, 위수, 비수, 내정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적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치란 배나 가슴, 옆구리에 큰 살덩어리가 불룩 솟아오른 것을 말합니다. 한방에서는 적과 치를 유사하면서도 구별이 되는 변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적은 기가 맺힌 것, 치는 기가 몰린 것, 적은 음기, 치는 양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오장 때문에 생기는 질환, 치는 육부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적은 음기이므로 생긴 초기에서부터 일정한 곳에서 시작되고 통증도 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래, 위, 좌우의 시작과 끝부분이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반면 치는 양기로 인한 것으로 뿌리가 없고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곳도 없고 통증도 일정한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적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장기능 문란이나 기계성 장폐색, 유문폐색, 감비의 종대, 복강 내 종양, 장결핵, 신장하수 등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증으로는 오잔병증을 합니다. 원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장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적, 비적, 신적, 폐적, 신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으로 양정, 소적, 조기를 기본으로 하여 장문, 행간, 격수, 간수, 기문혈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장문이나 기문혈은 각각 비와 간의 복모혈에 해당하며 복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부의 기혈을 소통시키며 중초와 하초의 적체를 풀어주고 행간이라는 혈자리는 소설기체, 기가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는데 여기에 격수와 간수를 배합해서 흉격을 소통시키고 소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암치법으로는 간정격인 음곡곡천, 경거중봉을 이용합니다. 심적 역시 심장과 연관된 한의학적에서 말하는 심장과 연관된 적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치료법으로는 양적, 소적, 조기를 기본으로 해서 심수, 격수, 대릉, 삼음교, 행간, 족삼리, 상환혈 등을 이용합니다. 심수와 격수는 배수혈로서 심혈을 조정하여 주고 대릉혈은 청심, 화위시켜주며 삼음교는 기체를 통하게 해주고 보비토해 주어서 비장, 간장, 신장의 삼음을 통해서 심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간은 소설기체하고 족삼리와 상화는 비위의 기기를 조절시켜 줌으로써 배합하게 됩니다. 사암침법으로는 심정격인 대돈, 소충, 음곡, 소해를 이용합니다. 비적은
기적의 치료혈로 족삼리, 내정, 함곡, 비수, 행간, 중안을 이용합니다. 족삼리는 족삼리와 중안으로 소적을 시켜주고 내정과 항곡혈로 위기를 조절하여 주며 비수로 비위의 기기를 정상화하여 치료합니다. 사음침법으로는 비정격의 소부, 대도, 대돈, 웅백혈을 이용합니다. 폐적의 치료로는 폐수, 경거, 족삼리, 풍륜, 내관, 거궐, 장문, 기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폐수와 경거는 폐의 기기를 조정하여 주고 족삼리, 풍륜혈로서 담적을 없애며 내관과 거궐혈로서 흉부의 불편감을 없애주고 장문과 기문의 도움을 함께 받습니다. 사음치법으로는 폐정격의 변형인 태백, 태연혈, 어제, 노궁혈을 이용합니다. 신적의 치료로는 삼음교, 신수, 장문, 증극, 용천, 관원혈을 이용합니다. 삼음교로 족삼리, 족삼음 경락의 기운을 조절해주고 신수와 장문, 중국, 관원을 이용하여 신족과 관련된 기기를 조절하며 용천으로 신적을 풀어줍니다. 사암침법으로 신정격인 경거, 부류, 태백, 태계혈을 이용합니다. 이상으로 내과 질환에서의 침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